처음 나오는 개념은 상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상대속도. 자, 상대속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공식화 시켰죠. 되게 복잡한 경우 다 빼고 상대속도가 나오면은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속도라서 A가 B를 바라볼 때의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나의 속도를 겸손하게 빼주면 됩니다. 이게 상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A가 B를 바라본다면 B가 상대니까 상대인 B를 먼저 써주고 내 속도를 빼준다.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은 상대속도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때 상대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제시해주기 위해서 상대속도 개념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상대적이다라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정지해 있고 어떤 녀석이 저쪽 방향으로 2m/s로 가면은 내가 볼 땐 제가 2m/s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뒤로 2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러한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하기 위해서 상대속도 개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이 공식에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바로 할게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자, 이 상대성 이론하고 상대성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할 거. 상대성의 이론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거잖아. 제시한 건데 그때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누구나 시간이 동일하게 가는 것처럼 느꼈어.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한 살 먹을 때 여러분 다 한 살 먹잖아. 똑같이 이걸 시간의 절대성이라고 표현해. 절대성. 자, 누구에게나 시간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뭐야? 시간은 상대적일 수 있다. 누군가가 1년, 한 살 먹을 때 누군가는 2살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시간이 천천히 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말하고 싶고 제시하고 싶고 뭐 발표하고 싶단 말이야. 자, 그게 첫 번째 시간 지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지. 마음에 걸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배경. 아인슈타인이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바로 빛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거야. 빛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시간 지연 현상을 증명할 건데 그 빛의 특성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많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배경이 하나 필요했다라는 건 배경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저부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연되면 우리 이동거리 공식이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근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빨리 가고 누군가 느리게 간다면 시간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면 당연히 이동 거리 역시 절대적이지 못하겠지.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야? 길이 수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길이 수축.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거든. 천천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2초 갈 때 시간이 지연된 얘한테는 몇 초 간다? 1초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럼 시간이 숫자상으로 작아지게 되니까 거리도 역시 작아지게 되겠지? 당연히 길이가 수축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그때 필요한 배경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마이컬슨과 몰리의 요 실험이죠? 자, 요 실험에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요. 자,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가정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설명하면 가정 두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 가정으로 먼저 쓸게요. 광속 불변의 원리. 이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것이 가정이 딱 되어야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광속이 진짜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야,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마이컬슨과 몰리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야 배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야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수 있었다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의 배경이 되는 건 바로 에테르가 먼저 시작돼요. 에테르. 자, 이겁니다. 에테르. 자, 이 에테르인데 에테르가 뭐냐면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돼. 빛도 하나의 파동이야. 그래서 빛도 매질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빛을 전달시키는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에테르. 가상의 물질이야. 실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에테르는 이 우주에서 흘러갈 것이라는 거지. 흘러간다면 자, 빛의 입장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빛이 진행이 되면은 이 빛은 더 빠를 것이고요. 이 빛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에테르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빛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빛의 속도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한 거고요. 이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인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탁 쏴서 이 거울이 되게 중요해. 이 거울이 반거울이라서 반만 거울이야. 반만 거울이니까 반은 튕겨냅니다. 거울이니까. 이렇게 튕겨내고요. 반만 거울이니까 반은 유리라서 그냥 지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1과 1-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둘로 나눠지고 1번으로 진행된 빛은 또 그냥 거울이죠. 그냥 거울은 그냥 튕겨서 2번 지나서 3번으로 이렇게 빛 검출기에서 검출하게 될 것이고요. 1-로 간 빛은 튕겨서 2-로 온 다음에 튕겨서 3-로 오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1번 빛과 1-라는 빛은 진행 경로가 서로 다르죠. 그러므로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빛 검출기에 두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동일했죠. 이게 이렇게 돌리고 실험을 해도 모두 동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뭘 뜻한다? 그것은 지구상에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쏘더라도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제 가정으로,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이걸 가정으로 쓸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실험의 의의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 광속 불변의 원리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자,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관찰자의 속도, 광원의 속도에 아무런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C라는 것으로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빛을 쏘더라도 관찰자가 관찰할 때 빛은 어떻게 관찰된다? 그냥 C로 관찰이 됩니다. 정지에 있는 열차에서 빛을 쏘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C로 관찰해요. 이게 뭘 뜻한다? 광원의 속도입니다.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C다. 두 번째, 이 관찰자가 겁나 빨리 달려요. 겁나 빨리 달리면서 이 빛을 보더라도 무조건 광속은 C로 관측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관찰자의 속도 또는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위에 먼저 나온 얘기는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가 나겠다. 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물건을 위로 던졌다 떨어질 때 얘가 왜 떨어지지 할 때 F는 ma로 설명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서 물체를 던져서 떨어질 때도 얘는 뭐로 설명한다? F는 ma로 설명합니다. 자, 이건 정지하고 있는 상태 보이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 자, 봐봐. 이걸 A 상태, B 상태로 한다면 A와 B 모두 관성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관성좌표계라고 표현해요. 관성좌표계. A도 관성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B도 관성이 작용하는 곳이거든. 자, 관성좌표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관성좌표계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지관성좌표계, 정지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관성좌표계, 운동관성좌표계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둘 다 관성좌표계야. 관성좌표계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반대말은 가속좌표계입니다. 우리 관성에 대해서 옛날에 배울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관성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힘을 받지 않아야 돼. 그 관성을 받는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가속좌표계는 어때요? 가속좌표계는 계속 부하 만약에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데 우주선이 계속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속하고 있어. 부하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뒤로 계속 밀리죠. 계속 밀려서 계속 힘받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힘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관성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좌표계, 그게 바로 가속좌표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좌표계 반대말은 가속좌표계고, 관성좌표계의 종류에는 A와 B 두 종류가 있다.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어저께 질문이 나왔었는데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다면 이런 뜻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운동 중이잖아. 운동 중이지? 이 자동차 운동 중이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같이 운동 중이라면 둘은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는 거야.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얘도 역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얘가 봤을 때 자동차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죠?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다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정지 질량처럼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관성좌표계라는 말과 가속좌표계라는 말을 정리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의 원리란 그래서 어떤 관성좌표계 안에서는 어떤 현상, 어떤 똑같은 현상이 있으면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같은 어떤 공식으로, 물리적 공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냥 상대성의 원리예요. 아까 구분하고 있던 게 상대성의 원리하고 상대성 이론을 구분하라고 했죠?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 뭐다? 상대성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개념학의 문제 정도는 풀려있죠? 안 풀려있죠? 안 풀려있어요? 잠깐 개념학의 문제 푸는 동안만 일단 뒤쪽의 문제 먼저 풀면 되겠다. 앞에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한 것만 정리 좀 해볼게.